제가 급하게 영상을 켰는데요. 자기 전에 갑자기 왜 급하게 영상을 켰냐면요. 컴활에 대한 기억이 다 휘발되기 전에 빨리 제가 컴활 1급 실기 10회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시행착오를 빨리 알려줘야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급하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오늘이라도 빨리 알려줘야 지금 당장 컴활 1급을 준비하는 분들한테 도움되는 말들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념 정립의 중요성이에요. 저는 되게 유명한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에는 뭐 1단계, 3단계라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1단계는 그냥 어찌 몰라도 듣고 따라해봐라 라는 게 공부 방법이었고, 3단계는 조금씩 풀어보면서 스스로 풀어보면서 못 푸는 거는 영상 찾아보면서 풀고, 이런 방법을 말했는데 저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편이에요. 진짜 무작정 따라했거든요. 근데 따라하는 데만 거의 3시간 반, 4시간이 걸렸어요. 왜냐면 저는 이 문제들을 하나도 몰랐고 처음 보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게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몰라서 그냥 진짜 무작정 따라하긴 했어요. 근데 이렇게 무작정 따라하고 나니까 이걸 다 보고 한 회차를 보고 엑셀에 대한 한 회차를 다 봤었을 때 그 다음에 또 못 풀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컴활이라는 거를 시작을 한다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문제가 보면은 문제 1이 있고 문제 2가 있고 문제 3, 문제 4가 있어요. 각각의 유형이 다 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는 조금씩 다르게 나오지만 개념은 비슷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급 필터, 조건부 서식, 시트보 이런 식으로 나오고, 문제 2는 계산 작업이 나오고, 문제 3은 피벗 테이블이 나와요. 그리고 문제 4는 프로시저 문제도 나오고, 차트 문제 나오고 프로시저 문제나 매크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큰 틀은 변하지 않는데 제가 다시 공부하게 된다면 절대로 무작정 따라하지 않을 거고요. 개념을 정립을 해서 문제 1에 대한 걸 일단 요거 3개를 풀어보는 거예요. 못 풀었으면은 강의 듣고 다시 이걸 풀어보고요. 문제 2로 가지 않을 거고요. 다음 회차에 문제 1을 풀어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 1에 대한, 엑셀 문제에서 문제 1에 대한 개념을 저는 다 잡을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수식을 잘 못 세우는 부분이나 헷갈렸던 개념을 다시 정리할 거고요. 저는 1단계부터 그렇게 확실하게 잡고 갈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 문제 2도 마찬가지예요. 계산 작업은 계산 작업대로 다 풀 거고, 그러니까 문제 1 쫙, 문제 2 쭉, 문제 3 쭉 이렇게 해서 각각의 문제 유형에 따른 문제들을 많이 접해서 각각 그 유형을 학습할 거예요. 제가 노베이스였기 때문에 개념을 이렇게 문제 유형별로 익혔다고 해도 이건 태어나서 처음 보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또 못 풀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날 했던 거를 그 다음날 아침이나 그 다음날 무조건 복습을 하면 그래도 풀이 방법이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계속 그게 몸에 체화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공부한다면 문제 유형별로 한 다음에 그걸 까먹기 때문에 그 다음날 꼭 공부했던 걸 다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제 걸 만들 거예요. 그래야 기억이 오래 남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함수인데요. 제가 정말 나중에 깨달았거든요. 이 컴활 1급에서 함수는 너무 중요하단 걸? 나중에 엑셀 다 치고 나서 저는 계산 문제를 제일 마지막에 풀었는데 계산 문제가 제일 어려웠고 응용하면 제일 못 푸는 문제였어요. 처음에 제가 접근한 방식은 계산 작업 몇 개 못 풀어도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했었는데, 나중에는 그냥 모든 함수가 나오면 바로바로 식을 적을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했어요. 특히 H룩업이나 매치 이런 것들 처음에 이해가 정말 안 갔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카운트 이프 이런 것들을 나중에는 그냥 바로 보면은 식을 적을 수 있을 만큼 연습을 했었고, 원래 함수 마법사라는 것을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함수 마법사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는 치고 하면은 나오긴 하잖아요, 뭘 치면은. 근데 함수 마법사로 들어가서 요걸 찾아서 하는 것도 다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중엔 그냥 이 함수도 하나의 문법이니까 다 외워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엔 함수 마법사를 쓰지도 않고 제가 그냥 자유자재로 뭘 치고 나서 바로 식을 적을 수 있을 만큼까지 연습을 했는데, 예전엔 그걸 몰랐죠. 처음에 할 때는 이거조차 너무 어려우니까 항상 함수 마법사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식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 다 읽어가면서 했는데 이건 정말 최악의 방법이고요. 이럴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웬만한 빈출되는 그런 함수들은 아예 달달달 외워야 한다는 걸 저는 뒤늦게 깨달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함수를 무시하면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액세스까지 이어지거든요. 액세스에서도 함수식을 써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함수는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빈출되는 함수는 꼭 자기만의 방식으로 정리를 해서 계속 써보고, 암기가 그냥 어렵다면은 문제를 계속 풀어보면서 자기 걸로 만드는 학습이 너무 중요합니다. 컴활 1급 너무 합격하고 싶어서 합격한 사람들의 영상을 정말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4-3-2를 무조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문제를 시험을 치는데 그걸 왜 버리지? 라는 생각으로 저는 처음에 공부에 임했었거든요. 4-3-2가 뭐냐면 문제 4가 있어요. 문제 4에 3번 문제가 있잖아요. 이 3번 문제 2번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프로시저를 이제 문법을 적는 게 있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것들이고, 그리고 식을 엄청 길게 적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것도 모르고 그래도 문제라면 모름지기 다 풀어야지 라는 생각에 4-3-2를 꼭꼭꼭꼭 가져갔었어요. 근데 결국 저는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풀지도 못했고 그럴 시간도 없었고 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컴활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이 된다면 절대 4-3-2를 처음부터 그냥 아예 접근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를 제가 어느 정도 풀 수 있고 시간도 분배를 잘한다 하면은 처음부터 이 개념에 대해서 잘 정립을 하겠지만 저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부족했고 그냥 엑셀 계산 문제를 하나 더 맞추자 약간 그런 식으로 나중에는 전략을 바꿨는데 이거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의 자기의 어떤 강점에 따라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저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 4-3-2 이 개념 이해도 안 가는데 계속 무작정 따라하느라고 시간을 정말 많이 낭비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난 버릴 거야, 이해도 안 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그냥 화끈하게 버리고 나 다른 거 다 맞춰야지 라는 생각으로 다른 개념에 집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시간 분배예요. 액세스도 45분, 엑셀도 45분이거든요. 저는 이 시간을 진짜 많이 무시했어요. 왜냐면 제가 시간을 재고 풀면 풀 수가 없었거든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처음에 이거 풀 때는 저 보이세요? 뭐 2번 제외 1시간 45분 이런 식으로 저는 처음에 이 시간을 무시하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내가 풀 수 있을 때까지 풀었는데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 타이머가 있고 45분을 주는데 안 그래도 익숙하지도 않은데 45분을 주고 문제를 푸니까 정말 뭐 계산 문제 6개 거의 다 못 푼 적도 있고요. 한 개만 풀고 나온 적도 있고 이럴 때에는 그냥 당연히 불합격은 확정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할 때는 포모도로 이걸 써서 45분을 이렇게 맞췄어요. 이렇게 맞춰서 시간을 재고 풀었습니다. 이런 모의고사 하나 풀 때 45분을 맞추고 엑셀이든 액세스든 그렇게 풀었고 집에서 할 때는 그냥 여기 데스크탑에다가 왼쪽 오른쪽 나눠서 오른쪽에는 또 시험 문제를 풀고 왼쪽에는 이렇게 엑셀 띄워놓고 저는 진짜 실제 시험장처럼 이렇게 키보드로 연습을 했었거든요. 이거는 다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하겠지만 제가 지금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시간 컨트롤하는 거. 이거 중요하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어느 정도 내가 푸는데 익숙해졌다 하면 무조건 타이머는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실전 감각도 익히고 실제 시험장에서도 덜 떨고 하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커마를 10트 만에 합격할 수 있었던 마지막 비결이 뭐냐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신유형에 대한 파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새로운 유형이 나오면 정말 손도 못 댔거든요. 아무리 연습을 해가도 계속 틀려서 진짜 계속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커마 1급 실기 신유형을 뭐 구글링을 하던 유튜브에 치던 해가지고 싹 다 봤어요. 싹 다 봐서 커마 1급 실기에 요새 어떤 트렌드가 나오는지 다 파악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실제로 유료 결제를 하고 들었던 그 강의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저는 시험 치고 나서 어떤 문제를 못 풀었을 때 너무 궁금해서 이 게시판을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 관련 질문들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쭉 한 게 나오거든요. 저는 이걸 보고 요새 유형이 어떻게 나오고 트렌드가 어떻고 이런 문제가 나왔고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익혔어요. 그래서 여기에 질문하기도 했었고 다른 수강생들이 올렸던 것들을 보고 부족했던 개념들을 정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저는 신유형에 대한 대비가 너무 중요하고 이게 분기별인지 한 달 만인지 계속해서 시험 문제가 묘하게 반복되면서 그 트렌드가 있다고 느꼈거든요. 정확하게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실제 시험 문제에 대한 질문글과 또 유튜브에서 많이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들 댓글까지 샅샅이 보면서 신유형에 대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성의 없게 영상을 올리는 것 같지만 제가 빨리 이 말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이렇게 자기 전에 킨 거니까 그것만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주 사소한데 그래도 큰 도움이 됐던 것들이 있거든요. 커마를 합격하는데 하나는 이제 아주 사소한데 단축키를 알아두는 거였어요. 표가 너무 길게 나오면 스크롤 내리는 것도 일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조건부 서식이라던가 아니면 고급 필터를 적용할 때 표가 이따만하게 나와요. 근데 좀 쉬운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했을 때는 표가 이 정도인데 정말 이 시험 진짜 어려운 문제구나, 오늘 어려운 시험이구나 하면은 무슨 데이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표가 진짜 이렇게 가로로도 길고 세로로도 이렇게 길어요. 그거를 만지작 하다 보면은 막 손에 뭐 땀이 나기도 하고 긴장이 안 풀리면은 잘 조작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표에서 컨트롤 시프트 밑으로 화살표 이걸 누르면은 동시에 누르면 표가 전체로 다 블럭 설정이 돼서 저는 시간 단축 효과가 꽤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단축키라도 내 몸에 잘 익혀두면은 이건 시험 푸는데 무조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문제를 잘못 풀었을 때 수정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저는 거의 시험 마지막 9번째 칠 때도 익숙하지 않았었는데 이걸 나중에는 거의 습득을 해서 갔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피벗 테이블을 풀 때 데이터를 잘못 가져올 때가 있어요. 엄청 열심히 집중을 해도 긴장한 상태니까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수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 문제를 풀다가 어느 한 부분을 수정해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쓸 수 있는 팁 같은 거를 저는 유튜브에서 찾아서 그걸 익혀서 갔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크로 문제인데요. 뒤편으로 가면은 사용자 지정 서식이라고 해서 매크로를 풀게 되는데 이걸 하나를 잘못 풀게 되면은 싹 다 고쳐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매크로도 편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발 도구 들어가서 매크로 들어가서 편집 누르면은 수정이 바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배점도 큰 10점 정도이기 때문에 어떤 걸 잘못 풀었을 때 그거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컨트롤 S 눌러가지고 저장하는 습관 들여놓는 거였는데 제가 시험을 한 11번 정도 치다 보니까 다양한 에피소드가 생겼겠죠? 근데 저는 시험장에서 저장해라, 뭐 매크로 할 때, 피벗 테이블 할 때 자꾸 날아간다,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다, 수험자의 잘못이다, 약간 이런 안내 멘트가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걸 가볍게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시험장에서 실제로 액세스를 풀다가 오류가 나서 감독관을 호출했고 결국엔 액세스 문제를 닫고 다시 열었어야 됐는데 다행히 중간에 저장을 해두어서 거기서부터 풀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해결하는데 4분에서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 결국 저는 그 시험에서 탈락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잘 저장하는 습관이라던가 혹시 모를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저장하는 습관을 잘 들여놓는 거, 컨트롤 S는 무조건 시험 풀 때마다 중간중간에 습관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좀 개인적이긴 한데요. 시험 치고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시험을 끝나고 못 푼 문제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못 푼 문제를 어디다 어떻게 물어야 할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시험 치자마자 제가 못 풀었던 거는 최대한 암기를 해서 그 문제를 외워서 구글 킵을 제가 잘 쓰는데 구글 킵에다가 막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개념에 취약한지 이런 것들을 적고 질문 게시판에 올려서 개념을 익혔거든요. 시험 치고 나서 그 게시판에 올릴 수 있었던 그 강의 사이트가 있어서 저는 그걸 활용했었었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저희가 뭐 기말고사를 치던 중간고사를 치던 모의고사를 치던 치고 나서 헷갈렸던 거에 대해서 예상 답안 공유하면서 친구들이랑 얘기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자격증 시험이고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험을 치고 딱 시험 끝나는 순간 바로 해산한단 말이에요. 끝나자마자 그 집으로 돌아갈 때의 허무함, 이 문제 잘 풀었어? 이거 어떻게 풀었어? 이런 걸 못 물어보는 게 전 어찌나 답답하던지 누구라도 붙잡고 오늘 시험 어땠는지, 어떤 문제 너는 나왔냐, 내가 못 푼 문제 너는 풀었냐, 이런 걸 얘기해보고 싶었고 몰랐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알고 싶었는데 이걸 집으로 가서 사이트 들어가서 질문하고 답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답변은 나왔는데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스스로 끙끙 앓면서 해결해 나가고 약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효율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시험 치고 나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은 없는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이런 걸 어떻게 해소했는지도 궁금해요. 결국엔 합격을 하려면은 내가 못하는 거, 못 풀었던 거를 다음번에 잘 풀어야 합격이 되는 건데 이 오답노트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험 치고 가장 힘들었던 점은 내가 못 풀었던 문제를 다음번에 잘 풀고 싶은데 이걸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커말 유료 강의에 대한 지극적인 제 생각이 있는데요. 저는 누구나 알만한 정말 유명한 인강을 들었어요. 인강을 결제한 때가 아마 7월 초였을 거고 그때 듣고 중간에 다른 거 준비하다가 연장을 해서 12월 초까지 들었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강의 하나로는 만족을 할 수는 없었어요.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정말 많은 질문을 올리면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실시간으로 많이 해주기 때문에 궁금한 점을 빠르게 해소할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또 병행을 했던 다른 유튜버가 있었었는데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좀 학생들이 요새 무엇을 가장 힘들어하고 어떤 걸 헷갈려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아서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려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선생님의 영상을 나중에 발견하게 돼서 다시 한번 그 몰랐던 개념 익히는 데 많이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늦게 발견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따르고요. 저는 결국엔 유튜브로 무료 강의를 듣고 또 유료로 결제해서 들었던 인강 요거를 합쳐서 들었을 때 시험을 합격할 수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어떤 선생님 한 분만 잡고 열심히 따라했더니 합격했다라고도 하는데 저는 그러진 못했어요. 그래서 유료와 무료를 적절히 섞어서 공부했더니 합격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저는 유료 강의에 대해서는 자기한테 잘 맞는 선생님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공부 방법도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유료와 무료를 섞어서 조합해서 공부했다. 내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데이 출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은 12시가 넘었고 이 영상을 올린다고 이렇게 제가 공부했던 걸 펼쳐서 기억을 회상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을 정리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좀 두서가 없어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이거는 11번 정도 쳐본 아주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본 커말 식수생이 얘기한 거니까 그래도 조금은 도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잠을 자도록 해볼게요. 영상을 예쁘게 잘 꾸며서 편집해서 올리고 싶지만 완벽보다 완료라는 말을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완벽하게 올리려고 하다가 제가 느꼈던 이런 정보를 많은 분들한테 제공을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몇 개 정리해서 빠르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럼 저는 진짜로 자러 가볼게요. 그리고 커말 1급을 꼭 따야 되는 분들은 제 영상이 아주 미미하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자러 가볼게요. 안녕. 10번 만에 됐다.